26일 KB 리서치 모닝 미팅 시작했습니다. 먼저 전일 증시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김지원 의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황팀 김지원입니다. 증시 동향 정리하겠습니다. 전일 국내 증시는 외국인 순매수가 유입되면서 코스피가 반등했고 코스닥은 소폭이지만 4거래일 만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연준 위원들의 비둘기파적 발언에 달러 강세가 주춤하고 채권 금리의 하락 안정에 외국인 자금이 유입되면서 증권, 자동차, 해운 등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나타났습니다. 엔비디아의 급락세가 지속되면서 전기전자 업종은 하락했지만 삼성전자가 장중에 1% 넘게 상승하면서 지수를 견인했고 SK 하이닉스는 매물 소화 후에 상승 반전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미증시와 유사하게 국내 증시에서도 썰림 현상이 완화되면서 여러 업종으로 매기가 확산되었습니다. 현대차가 종가 기준으로 신고가를 경신하는 등 현대차 그룹주 전반이 강세를 보였고 해상운임 상승 모멘텀에 일부 조선 해운주들의 상승세도 연장되었습니다. 반면에 코스닥은 2차전지 그리고 IT 중심으로 매물 소화가 진행된 후에 장 후반 소폭 상승 전환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모멘텀이 제한되는 가운데 환율과 금리 안정세에 투자 심리가 개선되는 모습이나 주 후반 이벤트를 앞두고 있어서 지수 상승폭은 크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해외 증시 살펴보겠습니다. 미증시는 연준 위원들의 매파적인 발언과 엔비디아의 반등 등이 작용하면서 S&P 500과 나스닥은 상승한 반면에 다우지수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미셸 보먼 이사는 금리 인상 여지가 남아 있다면서 매파적인 입장을 드러냈고 리사쿠 기사는 연준이 어느 시점에 금리를 인하할 것이지만 이는 데이터에 달려 있다면서 중립적인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엔비디아는 6%대 상승하면서 최근 하락의 절반 수준을 되돌려 시총 3조 달러를 회복했습니다. 메타와 알파벳 등 기술주도 동반 강세를 보였습니다. 또한 리비안에게 폭스바겐이 7조 원대의 투자를 하겠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리비안이 56%대 시간 외에서 급등했고 페덱스는 실적 개선 모멘텀에 시간 외에서 14%대 강세를 보였습니다. 중국 증시는 경기 둔화 우려 및 미 기술주 약세 경계감 속에서 상해 지수가 5거래일 연속 하락했고 유럽 증시는 프랑스 1차 조기 청선과 미 대선 토론 그리고 미국 5월 PCE 물가 결과를 앞두고 경계감이 지속되면서 하락했습니다. 미국 국채 수익률은 2년물 국채 입찰에서 견조한 수요가 확인된 가운데 소폭 상승했고 달러는 연준 인사들의 매파적인 발언과 기술주 랠리에 소폭 상승했습니다. 관전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엔비디아의 반등으로 국내 AI 관련주들도 투심 회복되면서 반등이 기대됩니다. 다만 대형 기술주로의 쏠림이 재차 나타난 점은 고려해야 될 점으로 생각됩니다. 주 후반에 이벤트가 몰려있기 때문에 금일은 관망세가 부각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내 증시는 환율 흐름에 따라서 외국인 수급 유입 여부도 관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기술주와 비기술주의 엇갈린 흐름이 시장에서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요. AI 모멘텀의 유지 여부와 시장 전반으로의 매수세 확산 여부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연준 위원들의 발언 및 엔비디아 반등 등이 작용하면서 S&P 500과 나스닥이 다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국내 증시는 환율 흐름에 따른 외국인 수급 유입 여부도 관건이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은 ETF 전략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박유한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ETF 애널리스트 박유한입니다. 지난주 귀금속은 경기 둔화 우려를 재부각하는 데이터들이 등장함에 따라 금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투자자들의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반영되었던 까닭인데요. 주간으로 팔라듐 ETF가 11.3% 상승하며 귀금속 ETF 중 상승률 1위를 기록했으며 백금과 은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위와 같이 상승세를 보인 귀금속 중 이번에는 특히 백금에 주목합니다. 백금은 최근 각국의 친환경 정책 후퇴로 인해 공급량 대비 높은 수요가 지속되며 추가 상승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백금은 귀금속뿐만 아니라 내연 기관차에서 유해물질 배출을 줄이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따라서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이 내연 기관차 생산을 중단하고 전기차로의 전환을 가속화한다면 백금의 수요는 감소하게 됩니다. 실제로 오른쪽 차트를 보시면 되는데요. 2021년 이후 백금의 가격은 장기 우하향 추세를 지속해 왔습니다. 그러나 2023년부터 친환경 정책이 곳곳에서 뒤로 밀리면서 전기차로의 전환 속도가 시장 예상 대비 더디게 진행되었는데요. 실제로 이런 사례는 하이브리드 판매 성장률이 강세를 보였다는 측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전기차에 우호적이지 않은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승함에 따라 백금 가격 상승에 우호적인 여건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각국의 전기차 관련 정책과 발언을 한번 살펴보면 이제 2023년 12월에 독일에서 전기차 보조금을 조기에 종료했고 2035년까지 내연기관 자동차를 퇴출한다는 계획에 예외 조항을 추가했고요. 최근 10대 유럽 의회 선거에서 친전기차 정책을 표방하던 진보 및 중도 진영의 의석수가 급감했습니다. 선거 후에 다수당인 중도 우파 유럽 국민당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2035년 내연 기관차 판매 금지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세계 백금 투자협회에 따르면 자동차 및 산업부문 수요 지속에 따라 백금의 공급이 수요 대비 6% 부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같은 공급 부족 현상에 더해 특히 미국 대선을 앞두고 정책적인 모멘텀이 더해지는 만큼 백금 ETF의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당분간 존재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관심 ETF로는 PPLT에 주목합니다. 2010년 상장한 ETF로 백금 현물 가격을 추종하는 상품입니다. 한국에는 아직 백금 현물 가격을 추종하는 ETF 상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 참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전반적으로 귀금속이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 가운데 백금이 약 5.2% 정도 상승을 했는데요. 백금은 귀금속뿐만 아니라 내연기관차에서 유해물질 배출을 줄이는 용도로 이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에 전기차 수요 속도가 둔화되고 있고 이에 관련해서 더 많은 이제 내연기관 자동차를 제작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백금의 수요가 강화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요인을 내서 백금 가격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관련 ETF로는 PPLT ETF에 주목한다는 그런 박유한 위원의 코멘트였습니다. 자, 다음 항공우주 한번 업데이트 살펴보겠습니다. 정동익 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선기계업종 담당 정동익입니다. 한국항공우주가 어제 방위사업청과 1조 9,610억 원 규모의 KF-21 보람의 한국형 전투기 양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계약은 KF-21 블록 1 20대를 제작해서 공급하고 후속 군소 지원을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요. 계약 기간은 2027년 8월 31일까지 약 3년입니다. 인도 기준으로 매출을 인식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번 계약의 매출액은 대부분 2026년 하반기에서 2027년 사이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한국항공우주는 이번 양산 계약에 앞서서 지난 2015년에 7조 9,210억 원 규모의 한국형 전투기 체계 개발 사업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 사업은 F4 엔텀과 F5 제공호 등 한국 공군의 노후 전투기를 대체하고 미래 전장 환경에 적합한 성능을 갖춘 한국형 전투기를 개발해서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했었는데요. 한국형 전투기 개발 사업은 전 세계 군용 항공기 개발 역사에 유례가 없을 정도로 예정된 기간을 준수하면서 순조롭게 진행이 되어서 현재 마무리 테스트 중입니다. 이에 따라서 개발비도 당초 예상보다는 상당 부분 절감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초도 양산 물량을 두고 여러 논란이 있었지만 당초 계획대로 블록 1 40대를 양산하되 계약은 2024년과 2025년에 각각 20대씩 나누어 체결하는 것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내년에도 올해와 유사한 규모의 양산 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이후 80대의 블록 2 계약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장기간 실적 성장에 기여할 전망입니다.
인도네시아와 추진 중인 블록원 48대 등 해외 수주 성사나 전자전기, 함재기 등 파생형 모델 추가 도입이 현실화될 경우에는 추가적인 실적 성장의 기회도 존재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한국항공우주가 전일 방위사업청과 약 1조 9,610억 원 규모의 KF-21 보라매 전투기 양산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약 기간은 2024년 6월 25일부터 2027년 8월 31일까지 약 3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2025년에 이제 2차 양산 계획 및 추후 블록 2 80대 추가 계약도 기대되면서 장기간 실적 성장에 기여가 될 것이라는 그런 정동익 의원의 코멘트였습니다. 자, 다음은 제일기획 2분기 실적 프리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최용현 의원입니다. 네, 제일기획에 대해서 투자의견 바이 목표 주가 24,000원 유지합니다. 제일기획은 2분기에 컨센서스랑 부합하는 실적 나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이제 계절적인 성수기를 맞이해서 광고 수요는 늘어나면서 전분기 대비 14% 정도 매출 총이익이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비계열 부분에서 국내 기업의 해외 마케팅이 증가하고 그리고 해외 광고주 개발이 계속되면서 중국과 미국에서 높은 성장 기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일기획은 상반기에 이제 인건비 투자를 좀 했었는데 이제 하반기 가면 갈수록 이제 매출 총이익이 올라오면서 이제 뭐 레버리지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목할 부분은 아무래도 주주 환원 관련된 이슈입니다. 제일기획은 순연금이 풍부하고 그리고 자사주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일기획 같은 경우는 2개년 주주 환원 정책을 발표하는데 이게 만기가 2025년 1월에 됩니다. 그렇게 향후 정책 변화를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일기획 투자의견 바이 목표 주가 24,000원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기획은 빅계열의 성장세 지속 그리고 매크로 회복에 따른 광고 업황 회복, 세 번째는 밸류어 프로그램에 따른 자본 효율성 개선이 기대되고 있고요. 2분기 실적은 성수기 효과와 빅계열 성장에 따라서 매출 총이익은 약 4,468억 원, 영업이익 875억 원으로 컨센서스에 부합할 것이라는 그런 최용현 의원의 코멘트였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이죠. RFHIC 한번 업데이트 살펴보겠습니다. 이창민 의원입니다. ITNS 이창민입니다. RFHC 투자의견 홀드 유지하며 목표 주가 16,000원으로 30% 하향 조정합니다. 정가 기준 전일 종가지 기준 업사이드는 12% 수준이고요. 2분기 실적은 컨센서스 부합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 16억 원 예상을 하고 있고요. 통신 장비향 매출은 여전히 지지부진한 업황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방산 쪽으로 나가는 매출은 다행히 큰 기복 없이 발생하고 있어서 흑자 전환과 전년 동기 대비 실적 개선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24년 연간 매출액은 전년 대비 9% 성장이 그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전년에 거의 발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제일 기대를 하는 부분은 사실 삼성전자 네트워크 사업부향 대규모 통신 장비 수주 그리고 반도체 장비향 신규 매출 등인데 이러한 부분들이 실적에 반영되는 시점은 내년으로 밀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하반기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 포인트고요. 또한 이제 최근에 스테이지 X의 제4 이동통신사 사업 선정이 좌초된 점도 좀 아쉬운 포인트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향후에 AI 시장이 활성화될 경우에는 통신 트래픽이 지금보다 훨씬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이에 따른 전송망 투자가 재개될 수 있는 점은 RFHIC를 포함한 통신 장비 업체들의 중장기 실적 기대감을 자극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RFHIC 투자의견 홀드를 유지하면서 목표 주가를 16,000원으로 30% 하향 조정하겠습니다. 통신사들의 소극적인 5G 관련 투자 기조로 인해서 단기 실적 부진이 불가피한 점을 고려를 했고 2분기 실적은 매출 308억 원, 영업이익 16원으로 추정을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2024년에는 아쉬운 실적이 예상이 되지만 본격적인 실적 반등은 2025년부터 기대된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상으로 6월 26일 KBL 리서치 모닝 미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